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리플리움의 정수현이라고 하고요. 오늘 아로마 테라피 천연 화장품 만들기에 대한 강의를 맡게 되어 진행하게 되었어요. 본격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오늘 어떻게 소개될지 목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중간중간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참여하신 분들은 채팅창에 이야기를 남겨주시거나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내용과 관련된 거 질문하면서 자연스럽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제 소개 간단하게 진행하고요. 오늘 아로마 테라피 화장품 만들기이기 때문에 아로마 테라피에 대해서 알아보고 아로마 테라피에서 사용하는 에센셜 오일에 대해 알아보며 피부 타입별 에센셜 오일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 피부 타입별 에센셜 오일을 이용해서 집에서 손쉽게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아로마 테라피 화장품에 대해서 설명까지 진행하는 수업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저는 국제 아로마 테라피스트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정수현이라고 하고요. 리플리움이라고 하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리플리움이라고 하는 공간은 리플그라스라고 하는 단어와 리움이라는 단어를 합해서 만든 단어인데요. 리플그라스는 찬란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제 리움은 공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찬란한 공간을 만들고 싶은 마음으로 지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리플리움이라는 공간에서 아로마 테라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저는 기업 특강이나 워크샵을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이제 아로마 테라피를 준비하시는 강사분들 양성이나 창업, 교육 같이 진행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강연을 진행하면서 아로마 테라피를 이제 알리는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격 이제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향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혹시 향기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생각해 보신 분들이 있을까요? 향기란 무엇일까요? 혹시 채팅창에 남겨주실 수 있으신 분들은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향기는 우리가 보통 뭐 평소에 맡고 있는 모든 향이 나는 것들, 향수가 떠올리신다고. 맞아요. 향기하면 대표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향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네, 어떤 물체의 본연의 냄새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맞아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정말 다양한 향들을 매 시간, 매 분, 매 초마다 이제 맡고 있는데 그런 모든 향이 나는 것들을 전부 향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냄새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혹시 최근에 맡았던 향 중에 기억에 남는 향이라던가 아니면은 내가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향들이 혹시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맡았던 향 중에 기억이 남거나 어떤 기억과 떠올린다는 향? 코튼 향 떠올리세요? 맞아요. 그런 섬유유연제 같은 향, 그리고 이제 빨래를 하고 나서의 기분 좋은 향들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튼 향을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죠. 케이크에 장식되어 있는 로즈마리 향이 좋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로즈마리 같은 경우는 정신을 되게 맑게 해주는 향이기도 해서, 그리고 이제 음식에 사용할 때는 음식이 이제 가미가 되기도 해서 많이 이제 장식이나 이런 곳에 많이 이용이 되는데요. 로즈마리 향이 되게 좋으셨군요. 네. 저는 기억나는 향 중에 하나는 어렸을 때 이제 할머니 집 가서 났었던 그 시골집의 냄새가 되게 많이 떠올라요. 그때의 그 어렸을 때 가족들과 뭔가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었었던 그런 할머니 집 거실에서 있었던 그 순간의 그런 향들이 되게 떠오르는데, 제가 이런 향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는 게, 이런 향이라는 것이 내가 기억하고 싶은 감정이나 이런 기억과 같이 떠오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이유는 향을 감지하는 뇌의 부분과 감정이나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부분이 같은 공간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곳을 우리가 변연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변연계라고 하는 곳에서는 향을 감지하기도 하고 기억이나 감정에 이제 관여를 하기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냄새를 맡았을 때 그 냄새와 관련된 감정을 같이 떠올리기도 하고 그 냄새를 맡았던 그 순간의 기억과 함께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뭐 놀러 갔을 때 나는 향이요. 뭐 바닷가에서 났었던 향이요. 아니면은 뭐 저같이 어린 시절에 이런 시골집에서 난 냄새를 기억하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뭐 화장품 분냄새라고 해서 예전 화장품에서 많이 났었던 향들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떠올리면 할머니라던가 엄마와 있었던 그런 추억을 떠올리기도 하십니다. 이런 향들이 어떤 그런 감정이나 기억이 같이 우리가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진짜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전 남자친구 향수 냄새를 진짜 많이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전 남자친구 향수 냄새라고 해서 그 향 냄새를 맡거나 그 향수를 냄새를 맡으면 그 전 남자친구와 있었던 그런 관계라던가 그때의 감정들이 떠올리기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어렸을 때 맡았던 그 기분 좋은 향이 있는데 그 향이 나는 남자분과 결혼을 하시기도 하셨대요. 그래서 이 향이 우리의 어떤 결정이나 뭐 이런 감정 이런 거를 좀 조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하는 게 아로마 테라피 화장품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는 것이 아로마가 향기, 테라피가 치유, 요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는 것은 향기로 치유를 하는 걸 아로마 테라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 화장품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일상생활에서도 그 사용하시는 그 시간 동안 힐링하시고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로마 테라피 화장품을 이제 마무리할 때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로마 테라피에서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의 이제 우리가 천연향이라고 하는 걸 활용하게 되는데 아로마 테라피에서 사용하는 천연향을 에센셜 오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센셜 오일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에센셜 오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로마 테라피에서 이용되는 천연향인데 식물에 양리작용이 있는 식물의 꽃, 줄기, 열매, 뿌리 등에서 추출되는 고농축 원액의 방향성 오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에센셜 오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이따가 피부 타입별로 알려드리고 그거와 관련된 만들기를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먼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에센셜 오일에 대한 사용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에센셜 오일은 고농축된 원액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핍 원액을 바로 바르시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 어느 정도 섞어서 사용하셔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렇게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하는 걸 추천을 하고 이제 절대 복용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센셜로 복용은 추천하지 않고 원액 사용하시지 않고요. 그리고 적정 사용량 이하로 사용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센셜 오일이 천연 오일이긴 하지만 천연이라고 해서 전부 모두에게 다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보통 이제 천연과 안전은 동의어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천연도 천연 나름의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적정하게 사용하셔야 되는 사용량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며 이제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제 그거에 대한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종류의 오일을 장기간 사용하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한 오일을 오래 사용하셔도 좋지만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걸 추천해요. 너무 한 오일을 오래 사용하게 되면은 그 효과가 조금 떨어지거나 아니면 좀 내성이 생길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3개월 정도 사용하시면 한 1, 2주 정도 쉬고 다른 오일을 사용하시거나 에센셜 오일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많이 사용하는 오일 중에 하나가 라벤더라고 하는 오일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이 라벤더라고 하는 오일을 내가 너무 좋아서 매일 사용하고 싶다고 하시면 블렌딩이라고 하는 것만 바꿔서 사용을 하기도 해요. 블렌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2가지 이상의 오일을 섞어서 사용하는 걸 블렌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오일만 사용을 하셔도 그 효과가 뛰어나지만 두 가지 오일을 섞어서 사용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가지를 썼을 때 그 효과가 2배가 아닌 뭐 3배, 4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일을 두 가지 이상 섞어서 사용을 하기도 해서 라벤더를 너무 좋으면은 라벤더 오일 하나만 쓰셔도 너무 좋지만 라벤더와 뭐 오렌지를 섞어서 이번에 사용하시고 다음에 이제 블렌딩이라고 바꿔서 라벤더, 뭐 제라늄이라고 하는 이런 오일들로 섞어서 다른 오일들과 이제 조금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에센셜 오일은 이렇게 안전하게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럼 피부 타입별로 이제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내가 만약에 어떤 피부 타입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세수를 하고 나서의 느낌을 보시면 돼요. 내가 이제 세수하고 나서 바로 당김이 온다 그러면 건성 피부이시고요. 좀 일정 시간 지났는데 얼굴에 이제 기름이 많이 돈다라고 하시면 지성 피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측정은 기계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정확하긴 하지만 집에서 내가 세수하고 나서의 그런 느낌을 보시고 피부 타입을 확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피부 타입별로 여러 가지를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거칠어진 건성 피부에 사용하시면 좋은 오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5가지에 대한 제가 에센셜 오일의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팔마로사라고 하는 오일입니다. 팔마로사는 벼에서 벼 모양, 벼과 식물이에요. 그래서 잎에서 추출한 건데, 잎 냄새 자체가 그런 잎의 냄새도 나기도 하지만 꽃의 느낌도 되게 많이 나는 오일이 팔마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팔마로사는 모든 피부에 사용이 가능해요. 피지를 조절해준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피지 조절의 이제 대표적인 오일 중에 하나가 팔마로사인데 이 다음에 나오는 제라늄, 라벤더 이 3가지 오일들이 에센셜 오일로서 이제 모든 피지를 조절해주는데 사용을 하는 오일입니다. 그래서 피부가 피지의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많으면 줄여주고 적으면 늘려주는 이런 조절을 해주는 오일들이 팔마로사, 제라늄, 라벤더라고 하는 오일이라고 해요. 팔마로사 같은 경우는 사용하시면 진정 효과도 같이 있어서 아로마 테라피 화장품 사용하실 때 어떤 심리적으로 진정작용,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용도로도 적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라늄이라고 하는 오일이 있는데요. 이 제라늄이라고 하는 것은 꽃에서 추출합니다. 장미향과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오일이 제라늄이라고 하는 오일인데요. 제라늄은 밸런싱 오일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밸런싱을 맞춰주는 이제 육체와 이제 정신 그리고 피부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오일의 대표적인 오일이 제라늄이기도 해서 이제 건성 피부에 이제 뭔가 거칠어지거나 균형이 맞지 않을 때 이런 제라늄을 사용을 하셔서 피부에 좀 균형을 맞춰주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벤더라고 하는 오일은 아로마 테라피 하면은 가장 많이 떠오르는 향이 라벤더라고 하는 오일인데요. 많이 알려진 만큼 정말 다양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오일이 라벤더입니다. 오일에 따른 주의사항들이 있지만 라벤더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오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임신 초기 3개월에는 사용을 조금 주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임신 초기 3개월 이후에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외의 다른 분들은 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오일이 라벤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습을 주기도 하고요. 또한 라벤더는 재생의 상처 치유의 효과도 있어서 상처 치유의 효과에도 사용을 하는 오일이기도 해서 화상에 입었을 때 적용을 하기도 해요. 그 부분에 이제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로즈라는 오일은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천연향의 로즈 오일은 사실 고가의 오일 중에 하나이기도 해서 쉽게 많이 보시진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90% 이상이 석금질 되어 있거나 이제 좀
품질이 좋지 않은 오일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 게 로즈인데요. 이 로즈는 여성에게 되게 좋은 오일입니다. 그래서 거칠거나 발적이 일어나거나 얼굴이 이제 좀 민감해졌을 때 사용을 하기도 하는 게 로즈 오일이에요. 여성을 위한 화장품에 정말 많이 들어가기도 하는 오일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샌달우드는 나무, 우드에서 추출한 오일입니다. 그래서 우드에서 추출한 오일인데 이 샌달우드는 모이스처라이징을 해준다고 해서 이제 수분감을 도와주는 오일이 샌달우드예요. 그래서 수분 부족으로 생긴 문제들에 사용을 많이 하는 게 샌달우드인데요. 지금 거칠어진 건성 피부에 샌달우드도 이제 많이 사용하고 샌달우드랑 라벤더 같이 섞어서 많이 블렌딩을 섞어서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을 지금 이제 보여드린 예시 중에 하나만 사용을 하셔도 되지만 방금 말한 것과 같이 이런 이제 샌달우드와 라벤더와 이제 같이 블렌딩해서 적용하셔도 좋은 이제 화장품을 만드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수분 문제로 생긴 문제들을 많이 써서 거칠어지거나 뭐 아토피, 건선 이런 증상에도 많이 적용을 하는 게 샌달우드라고 하는 오일입니다. 그다음에 지성 피부를 사용할 건데요. 지성 피부도 보면은 아까 건성 피부에 나왔던 팔마로사, 제라늄, 라벤더가 같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요 세 가지의 오일들은 아까 이제 피질 조절해줘서 많으면 줄여주고 적으면 늘려주는 그런 조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든 피부에 다 적용이 가능해서 건성 피부에 적용하셔도 좋지만 지성 피부에 적용하셔도 좋습니다. 위에 있는 거는 좀 조절을 해준다고 하면은 아래에 있는 오렌지와 사이프러스 두 가지 오일 같은 경우는 피지를 억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수렴 작용을 한다고 해서 모공을 좀 조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게 오렌지와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오일인데요. 그래서 지성 피부인 화장품에 많이 적용을 해요. 사이프러스는 이제 잎에서 추출한 걸로 나무, 이제 측백나무과의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일은 우드 향이 나서 남성용 관리 제품에 많이 적용이 되기도 하는 게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오일입니다. 그래서 5가지를 팔마로사, 제라늄, 라벤더, 오렌지, 사이프러스가 지성 피부에 사용 가능한 오일이에요. 다음 여드름성 피부는 어떤 트러블이 나거나 뾰루지 나는 이제 그런 증상하고도 같이 보실 수가 있는데 라벤더 아까 이제 모든 피부에 많이 쓰고 정말 안전하게 쓰기 때문에 어떤 트러블성 피부나 전부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오늘 피부 타입별로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피부 문제 중에 하나 중에 아토피라고 하는 증상을 되게 많은 분들이 겪고 있기도 하잖아요. 이 아토피에는 정말 많이 사용하는 오일이 뭐냐면 라벤더와 점원 캐모마일 섞어서 많이 사용을 해요. 이때도 제가 사용하시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제 에센셜 오일은 고농축된 원액이기 때문에 원액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 이제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뒤에서 제가 어느 정도 희석을 해서 사용하셔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라벤더와 점원 캐모마일이 아토피가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대표적인 오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어지면서 점원 캐모마일을 먼저 설명을 해볼 건데요. 점원 캐모마일은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오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트러블이 나거나 그런 데 하기도 하지만 염증이 올라오거나 뾰루지가 났을 때도 적용하실 수 있고 아까 이제 아토피, 건선에도 적용을 하는 게 점원 캐모마일이라고 하는 오일입니다. 그리고 티테리는 역시 이제 여드름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오일이기도 한데요. 티테리는 사용해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뾰루지가 있는 부분에 톡톡 떨어뜨려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에센셜 오일은 고농축된 원액이라고 해서 우리가 원액을 적용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라벤더와 티테리 같은 경우는 일부 증상의 소량, 원액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게 티테리는 여드름이 났을 때 여드름 있는 부분에 면봉에 묻혀서 이렇게 그 부분에 이제 떨어뜨리시면 좋고요. 만약에 피부가 예민하거나 좀 장벽이 무너져 있는 경우에는 원액을 바르시면은 자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뒤에서 이제 희석하는 용량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티트리는 뾰루지 나거나 여드름에 쓰기도 하지만 무좀이 있으신 분들한테 적용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무좀이 있는 부분에 원액을 떨어뜨려서 적용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티트리 오일을 이용해서 족욕을 이용해서 무좀 증상을 완화하는 데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 이제 패티그레이라고 하는 오일이 나왔어요. 이 패티그레이라고 하는 오일은 지성 피부에 사용을 하는데, 패티그레이라고 하는 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비터 오렌지라고 하는 비터 오렌지라고 하는 열매가 있는데, 그 비터 오렌지의 잎에서 추출한 게 패티그레인입니다. 패티브레인도 운향과 식물로 피부에 적용했을 때 수렴 작용이 있어서 피지를 억제해주는 역할로 해서 지성 피부에 사용을 하기도 하는 게 패티그레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티트리하고 같이 섞어서 쓰기도 하는데, 티트리하고 패티그레인을 같이 섞어 쓰시면 사춘기 여자아이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블렌딩으로 좀 더 순하게 적용을 하실 수도 있는 게 패티그레인이라고 하는 오일입니다. 그리고 민감성 피부에 대해서 말해볼 건데요. 민감성 피부는 사실 너무 장벽이 무너져 있거나 너무 민감하다 싶으면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추천을 해요. 근데 이제 향을 더하고 좀 장벽이 괜찮아졌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장벽을 조금 만들어주고 보습 위주의 에센셜 오일을 쓰시면 좋은데요. 아까 말했던 거칠어진 건성 피부에 사용하는 것들도 요 중에서는 라벤더와 샌달우드 정도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하는데, 그거 이외에 추가로 이제 점원 캐모마일, 네룰리, 라벤더 요 세 가지를 추천을 합니다. 민감한 피부는 약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하는 오일을 적용하시고, 실제 적용하시는 것도 일반 건강한 피부보다 사용량을 더 줄여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점원 캐모마일은 피부 문제를 많이 해결하거든요. 아토피에 적용하기도 하고, 아까 여드름성 피부에 적용을 하기도 하지만, 이외에 피부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적용하기도 하는 게 점원 캐모마일입니다. 그 다음에 네롤리는 아까 비터 오렌지의 꽃이라고 하는 게 네롤리예요. 이전에 여드름성 피부에 패티그레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이 패티그레이는 비터 오렌지의 잎을 이야기를 하고요. 네롤리는 비터 오렌지의 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터 오렌지의 꽃인 네롤리는 꽃 향이 나는 그런 이제 오일인데, 이 오일도 민감성 피부에 사용을 하고요. 라벤더는 계속 언급이 되죠. 그래서 모든 피부에 정말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대표적인 오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 피부에 두루두루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벤더는 아로마 테라피스트들이 가장 먼저 사는 오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거의 비상약 같이 항상 집에 다른 오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라벤더 오일은 꼭 있는 오일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게 이 라벤더 오일입니다. 다음 피부 노화와 탄력 오일은 어떤 것들인지 볼 건데요. 꽃에서 추출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1번에서 5번까지 중에 네롤리, 로즈, 자스민, 제라늄 요 네 가지가 모두 꽃에서 추출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꽃에서 추출하는 것들은 피부 노화와 탄력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아로마 테라피 화장품을 사용했을 때 기분 전환에 되게 도움을 줘요. 꽃들이 좋은 향기가 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줘서 우울증이라던가 기분이 되게 안 좋을 때, 불안할 때 사용하시면 좋은 오일들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 오일들입니다. 네롤리는 이전에 민감한 피부에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탄력과 노화 피부에도 적용하실 수가 있는 게 네롤리이고요. 로즈와 자스민 같은 경우는 여성에게 되게 좋은 오일로 사용이 되며 노화 피부, 탄력 등에 적용이 됩니다. 여성 화장품에도 정말 많이 이용이 돼요. 로즈 같은 경우는 로즈 스킨 이런 것들도 되게 유명한 것들이 많은 것처럼 여성들을 위한 그런 제품에 많이 이용이 되기도 하는 게 로즈와 자스민입니다. 그 다음에 프랑킨센스라고 하는 오일이 있는데요. 이 프랑킨센스라고 하는 것은 레진이라는 거에서 추출해요. 우리나라 말로는 유향이라고도 하는 게 프랑킨센스인데요. 이 레진이 뭐냐면 나무가 상처가 났을 때 그 나오는 수액 같은 게 공기와 접촉해서 돌같이 굳어진 거를 레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나오는 현상을 보시면은 그 효능을 유추할 수가 있는데 에센셜 오일 효능을 볼 때 우리가 추출 부위로 묶어서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인 그 식물인 자체에서 식물에서 하는 효능들을 보면은 우리가 사람들한테 쓸 때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런 이제 예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레진 같은 경우는 나무가 상처가 났을 때 본인을 치유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레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사람한테 적용했을 때는 피부 재생의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말한 노화, 피부 상처 치유, 재생의 효과가 있기도 하고 어떤 튼살에 적용을 하기도 하는 게 프랑킨센스입니다. 그래서 프랑킨센스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오일 중에 하나이기도 해서 그리고 뭐 노화나 탄력에도 아무래도 관심이 있다 보니까 프랑킨센스를 넣은 화장품을 초반에 정말 많이 사용을 했고요. 또 이게 재생에 도움을 주기도 해서 실제 얼굴 스킨케어에 사용을 하셔도 되지만 이 프랑킨센스는 제가 발 뒤꿈치 밤 같은 거 만들 때 적용을 하기도 해요. 저희 할아버지가 발 뒤꿈치가 되게 많이 갈라져 있으신데 그때 제가 프랑킨센스하고 라벤더 에센셜 오일 섞어서 발 뒤꿈치에 바르는 밤을 선물해 드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꾸준히 바르시니까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조금 이제 새살이 돌아도 윤택이 좀 생기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 예전보다 갈라지고 이제 건조한 느낌이 좀 덜 하시다고 해서 겨울철에는 항상 프랑킨센스를 넣은 밤을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 정도로 어떤 재생이라던가 탄력 이런 곳에 많이 이용이 되는 게 프랑킨센스입니다. 유럽에서는 프랑킨센스가 들어간 안티에이징 제품들도 되게 많이 소개가 되고 있대요. 제라늄은 아까 이제 밸런싱을 맞춰주기도 하고 탄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화 피부에 적용을 하는 오일이 제라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이제 뭐 건성, 지성, 민감성, 그리고 이제 여드름, 그리고 노화까지 해서 5가지의 피부 타입을 알아보았어요. 추가로 피부 타입, 피부를 관리할 때 적용을 하기도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한 탭이 있는데요. 머리카락 관리하는 것도 제가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해요. 우리가 피부를 관리를 할 때 얼굴 피부 관리를 많이 관리를 하는데 머리카락에 있는 두피 같은 경우도 우리가 피부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굴이 노화가 안 되고 트러블이 안 나려면 두피부터 깨끗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피부 관리 시작은 두피 관리도 같이 해주시면은 얼굴하고 더불어서 같이 해주시면은 보습이라던가 노화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거와 더불어서 두피에 사용하실 때는 위에 설명드린 그런 피부 타입에 맞춰서 두피 어떤 보습을 주거나 뭐 탄력을 주고 싶을 때 적용을 하셔도 되고 지금 제가 설명하는 요거는 머리카락 관리를 조금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넣었어요. 일랑일랑하고 제라늄 2가지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일랑일랑을 조금 더 많이 써요. 그래서 건조하거나 이제 푸석푸석해진 그런 머리카락에 일랑일랑을 이용해서 헤어팩 같이 하시면은 머리에 이제 보습감도 주고 윤기를 주는 작용을 합니다. 이때는 제가 이제 원액을 쓰지 말라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희석을 해서 보통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베이스 오일이라고 하는 거에 희석을 많이 해요. 베이스 오일은 뭐냐면 씨나 너츠에서 추출한 오일들을 베이스 오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베이스 오일들은 뭐 호호바, 스윗 아몬드, 포도씨유 같은 오일들을 베이스 오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랑일랑을 넣어서 만드는 헤어팩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오일은 코코넛 오일을 많이 사용을 해요. 코코넛 오일은 영양과 보습을 준다고 해서 코코넛 오일만 겨울철에 건조한 바디에 바르시면은 보습감이나 가려움증을 완화하시는데도 몸에 이제 바르셔서 적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코코넛 오일을 헤어팩처럼 적용하실 때 일랑일랑을 같이 섞어서 바르시게 되면은 헤어팩 같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머리 끝에 윤기를 주고 확실히 좀 봤을 때 머리 색감도 조금 살아나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머리 길고 염색 많이 하고 손상이 많이 된 머리는 그 헤어팩 조금만 발라도 확실히 눈에 띄게 좀 변화가 되는 거에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헤어팩 기회가 되시면은 코코넛 오일에 일랑일랑 섞어서 헤어팩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머리를 전체 탈색했을 때가 한 번 있었는데
그때 탈색했을 때 이거 이제 머리가 안 빗겼었거든요. 너무 머리가 많이 손상돼가지고. 근데 그때 일랑일랑하고 코코넛 섞은 걸로 헤어팩을 하고 이제 헤어팩을 했더니 머리가 좀 내려가고 빗기는 걸 정말 이제 체험을 했었던 경험이 있어서 일랑일랑이랑 코코넛 팩은 머릿결 관리하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 타입별로 보고 내 피부 타입이 어떤 건지 생각을 해보시고 그거와 관련된 오일을 고르셔서 이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럼 이 에센셜 오일을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사실 아로마 테라피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보통 이제 천연 재료를 이용한 천연 화장품에 에센셜 오일을 더한 화장품을 아로마 테라피 화장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뭐 스킨, 로션, 뭐 밤, 뭐 샴푸, 헤어팩,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을 다 만들어서 사용이 가능해요. 실제 DIY를 다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집에서 간단히 만들어 쓸 수 있는 페이스 오일과 바디 오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이때 이제 사용 준비하셔야 될 재료들은 에센셜 오일하고 에센셜 오일을 희석해서 사용할 베이스 오일이 필요합니다. 아까 베이스 오일은 씨나 이제 너츠에서 수출한 호호바나 스윗 아몬드, 뭐 코코넛 오일과 같은 오일들을 베이스 오일, 식물성 오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물성 오일에 에센셜 오일을 희석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설명드릴 거는 페이스 오일 만들기입니다. 페이스 오일을 만들기 전에 이 에센셜 오일은 아까 고농축된 원액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권장량 같은 경우는 에센셜 오일은 몸에 적용할 경우 3%, 얼굴에 적용할 경우 1%를 마사지할 때 적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사용량을 조금 더 적게 쓰는 걸 추천을 하는데요. 집에서 내가 얼굴 관리하는 페이스 오일을 만들어서 사용한다고 하면은 베이스 오일과 에센셜 오일 두 가지만 준비해 주시면은 간단하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이스 오일, 원하는 베이스 오일을 고르시고 여기에 원하는 에센셜 오일 3방울에서 4방울을 넣어서 섞어준 후에 내가 원하는 얼굴 부위에 바르시고 마사지를 해주시거나 그냥 이제 가볍게 화장품 마지막에 발라주셔도 좋아요. 이때 3방울에서 4방울은 아까 뭐 피부 타입별로 있었던 오일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셔서 적용하셔도 되지만 2가지나 뭐 3가지 섞어서 내가 원하는 향을 만들어서 나만의 페이스 오일을 적용하셔도 좋습니다. 베이스 오일은 베이스 오일도 피부 타입에 따라 조금 다르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 보통 얼굴에 쓰는 화장품으로 페이스 오일로 많이 적용하는 에센셜 오일은, 식물성 오일은 그 호호바 오일이라고 하는 오일을 지금 정말 많이 써요. 이 호호바 오일은 우리 피지 구조하고도 되게 비슷하다고 해서 모든 피부에 다 안전하게 쓸 수 있고, 민감한 피부, 뭐 아이들 피부, 뭐 아토피, 건선 다 적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게 호호바 오일이어서 내가 무난하게 페이스 오일을 만들어 쓰시고 싶다라고 하시면 호호바 오일을 추천을 하고요. 그래서 호호바 오일에 3-4방울 떨어뜨려서 적용하셔도 돼요. 만약에 내가 엄청 건조한 피부다 라고 하시면은 올리브 오일도 괜찮아요. 지금 겨울철이니까 올리브 오일도 괜찮고, 이 베이스 오일도 올리브 오일만 넣으면 조금 더 이제 무거울 수 있어서 호호바하고 반반 섞어서 만드셔도 괜찮아요. 그럼 올리브 오일 15ml, 뭐 호호바 오일 15ml, 그리고 에센셜 오일 3방울, 4방울 넣어서 섞어서 얼굴 전체에 발라주시면 되게 좋은 이제 얼굴 케어하는 용도로 적용하실 수 있어요. 오일이라고 하는 게 보통 막 건성 피부나 노화 피부만 사용해야 한다라고 되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 페이스 오일 같은 경우도 피부 타입에 맞춰서 잘 이제 구성을 해서 만들게 되면은 지성 피부도 사용하셔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지성 피부는 흡수가 잘 되는 오일들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오일 중에 하나가 이제 살구씨 오일로 많이 적용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살구씨 오일에 원하는 아까 뭐 지성 피부에 쓸 수 있는 뭐 제라늄,
뭐 라벤더, 패티그레인 이런 오일들을 섞어서 페이스 오일로 적용해 주시면은 지성 피부도 얼굴 관리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결이 좀 이제 매끈해지고 좀 유연해진다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저는 제 피부는 건성 피부인데, 저는 건성 피부임에도 불구하고 오일 쓰는 게 조금 거북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무슨 오일이야 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아로마 테라피를 하고 나서 계속 페이스 오일을 만들어 쓰고 있어요. 이 향으로서 힐링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기도 하고, 실제 이제 피부에 계속 적용했을 때 얼굴이 좀 윤택이 있어지고 좀 윤기가 있어지는 게 많이 느껴지다 보니까 페이스 오일은 저녁에 진짜 꼭 바르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페이스 오일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바르는 타이밍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화장품은 가벼운 것부터 이제 무거운 순서대로 바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킨 바르고, 페이스 오일 바르고, 크림 바르는 순서대로 바르는 걸 선호하는데, 오일이다 보니까 마지막에 바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킨, 뭐 크림, 뭐 오일 이런 식으로 바르셔도 되고, 처음에 오일만 쓰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은 내가 쓰는 크림에 이 만들어둔 페이스 오일을 한두 방울 섞어서 얼굴에 바르시면은 좀 더 촉촉한 보습 있는 크림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적용하실 때는 30ml에 3방울에서 4방울 정도 추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여드름 피부에 지성 피부 많이 적용한다고 했었는데, 티트리 오일 많이 적용한다고 했었는데, 여드름이 심할 경우에는 티트리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부분 바르셔도 되고, 좀 정도가 심해서 빨리 이제 좀 해결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면봉에 찍어서 소량 원액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바디 오일 만들기를 볼게요. 바디는 얼굴보다 조금 더 피부가 두껍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용량이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양도 100ml로 이제 책정을 했고요. 이 베이스 오일 100ml에 원하시는 에센셜 오일 20방울에서 5방울, 20방울에서 이제 40방울 넣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 20방울에서 40방울은 피부 타입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바디오일 같은 경우 좀 향을 강하게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40방울 정도도 괜찮고, 근데 내가 만약에 피부가 좀 예민하고 나는 좀 향이 약하게 쓰고 싶다 하시면은 20방울 추천을 합니다. 아까 위에서도 3방울에서 4방울 얘기를 했는데, 보통 3방울, 4방울 이제 원하시는 만큼 넣으셔도 되는데, 만약에 민감한 피부면은 1방울에서 2방울부터 시작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해요. 민감한 피부는 많이 넣게 되면은 좀 자극이 되거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소량부터 적용을 시작하시는 걸 추천을 해요. 그래서 1방울에서 2방울 시작해보시고 괜찮다고 하시면 그 이후에 조금 조절하시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디도 마찬가지로 뭐 20방울, 10방울부터 시작을 해서 민감한 피부는 괜찮다 하시면 그때 조금 차츰 늘려가시는 게 좋고요. 처음부터 너무 많이 넣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자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적정 사용량에 맞춰서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디 오일은 얼굴보다 조금 더 건조한 피부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아까 헤어팩으로 쓰기도 한다고 했었던 코코넛 오일을 이용해서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코코넛 오일을만 바르셔도 좋지만 거기에 좀 향을 더하고 싶으시면 에센셜 오일을 섞으셔서 바르셔도 좋고,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사실 쓰는 오일은 스윗 아몬드 오일이라고 하는 오일입니다. 그래서 스윗 아몬드 오일을 바디 마사지로 정말 많이 이용을 해서 이런 스윗 아몬드 오일과 에센셜을 섞어서 바르셔도 좋아요. 이런 베이스 오일들을 만들기 위해서 따로 구매해서 사용하셔도 좋지만,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이 오일들 있죠. 뭐 예를 들어 포도씨유, 뭐 해바라기유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오일들로도 바디에 바르셔도 괜찮아요. 너무 오래된 오일들 같은 경우 상한 오일은 피부에 바르면 트러블이 날 수 있겠지만, 개봉한 지 얼마 안 된 뭐 신선한 오일들 같은 경우는 몸에 바르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는 뭐 올리브유, 뭐 포도씨유, 해바라기유 이런 오일들을 소분을 해서 거기에 원하는 에센셜을 떨어뜨려서 섞어서 몸에 바르시면 겨울철 보습 관리하는 이제 용으로도 많이 적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명절 같은데 정말 많이 들어오는 게 그런 식물성 오일들, 베이스 오일들 있잖아요. 그래서 드시기도 하지만 몸에 바르셔서 보습감 있는 오일로 적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시거나 좀 다시 설명 듣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이야기해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뭐 아로마 테라피 관련해서 다른 궁금한 점도 물어보시면은 답변 가능해요. 이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크게 효능을 볼 때, 뭐, 그리고 심리적인 거, 피부 타입 많이 보는데, 지금은 우리가 화장품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제가 이제 피부 타입별로 조금 추천을 해드렸어요. 혹시 복합성이면 오일을 섞어서 사용해도 되나요? 섞어서 사용해도 괜찮아요. 근데 사실 복합성 피부 같은 경우는 가장 잘 관리하는 방법은 따로 쓰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통 T존이 좀 유분이 많고 U존이 좀 건조하시잖아요. 그래서 U존과 T존을 따로 쓰시는 걸 좀 추천을 하고, 아니면은 T존은 유분기가 너무 많으면 U존부터 오일을 바르게 시작을 해보시고, 뭐 괜찮으면은 T존은 또 따로 쓰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부작용은 어떤 증상이 있나요? 부작용 같은 경우는 피부 같은 경우는 발적이 일어나거나 막 두드러기 나거나 빨개지거나 하는 증상도 있어요. 뭐 그런 증상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그냥 화장품 썼을 때 일어나는 그런 트러블 같은 것들이 이제 자극이 되거나 할 때는 일어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아로마 에센셜 오일하고 식물성 오일만 섞어서 썼을 때는 사용량만 지켜주신다고 하시면 뭐 장벽이 깨져 있지 않고 뭐 개인별 민감성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 아니면은 크게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진 않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제가 이제 뭐 적용을 해보고 해봤을 때 크게 뭐 트러블 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민감하신 분들은 이제 만약에 내가 피부가 너무 민감하다 해요. 그러면은 어떤 오일을 새로 쓰거나 이렇게 만들어 쓰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은 사용하시기 전에 패치 테스트라는 걸 진행을 해보시면 좋은데, 이 패치 테스트는 뭐냐면 여기 목 뒤나 뭐 팔 안쪽, 허벅지 안쪽 피부가 약한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발라보시고 이게 나한테 자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테스트를 해보고 진행하는 걸 패치 테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사용하시기 전에 이렇게 패치 테스트 해보고 하시는 방법은 좀 트러블이나 부작용을 좀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두 분? 네, 감사합니다. 복합성이시면은 처음에 좀 오일 가벼운 것부터 좋거든요. 그래서 살구씨하고 호호바 섞어서 사용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아로마 테라피 화장품 만들기에 대한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이 리플리움이라고 하는 공간에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와 인스타 있으니까 여기 오셔서 어떤 제가 수업 진행하거나 이외에 다른 클래스들 진행하는 거 안내가 이뤄지고 있어서 확인해 보셔도 좋고, 그 리플리움 스마트 스토어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리플리움 스마트 스토어 가시면 에센셜 오일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제가 간단하게 효능 설명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능 설명 보시고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에센셜 파는 곳은 되게 많아서 거기서 이제 그냥 효능만 보시고 다른 데서 구매하셔도 되고 원하시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수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